우리 문명사회의 상식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정교과서를 한 시기는 독일 나치 시대, 일본 군국주의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 유신 시대,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수한 종교국가,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나라들, 이런 몇 나라가 할 뿐입니다. 유엔도 반대합니다. 유엔 총회가 역사교과서 반대 결의했죠. 얼마 전까지 베트남이 공산국가니까 역사 국정교과서를 하고 있었는데, 금년 3월에 유엔 인권이사회가 시정 권고 결의를 했습니다. 베트남도 그 결의를 받아들여서 금년 4일부터는 국정교과서 그만두고 금인정으로 전환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와서 다시 역사 국정교과서를 한다면 아마 유엔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시정 권고 결의를 할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 배출한 나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대부분이 좌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그 검민정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까? 대한민국 역사학자 대부분이 좌파라고 한다면 정말 자기들이야말로 편향된 역사의식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민정 교과서 어느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집필기준 만들고 박근혜 정부가 검민정을 해서 합격시켜준 교과서입니다. 일선 학교에 배포하게 한 것도 박근혜 정부입니다. 일선 학교의 역사 교육을 감독하고 있는 것도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 검민정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리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일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검민정 교과서들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행위거든요. 그런 교과서를 허용해준, 그런 교과서를 검민정해준,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교육하게 해준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야말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구지역 역사학자에게 됩니다.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먼저 조배석 시장위원장님께 넘깁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당위원장 조기석입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바로잡는 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문재인 대표님과 김부겸 전무님, 이정우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 역사학자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대신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당은 문재인 대표님을 모시고 역사학자 교수님과 함께 현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반민주성, 반역사성을 대구 시민에게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모든 당력을 모아 지켜야 할 정치적 사안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의체 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표님께 힘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간담회 사회를 우리 이정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우입니다. 저는 전공이 역사학이 아니고 경제학이라서 오늘 그 사회를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오늘 대구에 아주 중진 역사학자를 세 분이나 모셨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면 저 문재인 대표 옆에 앉으신 분이 이병유 교수님이시고 경북대 4대 역사교육과에 계셨고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 대단히 좋은 저서를 남기셨고 제 기억에는 큰 상도 받으신 것으로 그 저서를 아주 훌륭한 저서를 남긴 존경받는 역사학자입니다. 그 옆에 임병훈 교수는 저하고 오랫동안 영국대학에 같이 봉직한 대한민국의 역시 대단히 실력 있는 그런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김무진 교수는 두 분에 비해서는 소장입니다. 현재 계명대학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계시는 역시 중진 역사학자라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시간 이내로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역사 교과서가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고 일면 톱을 장식하고 온 시민들이 이 문제로 지금 시끄러운데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래야 되는가? 참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시민들도 조금씩 이 문제의 성격을 파악해가면서 국정교과서의 반대 여론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 과반이 국정교과서에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지지하고 계십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한 주 지날 때마다 반대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은 국정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들의 그런 소중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 이야기는 짧게 줄이고 우선 멀리서 오신 문재인 대표께서 인사 겸해서 말문을 좀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우리 선생님들 계신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회동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또 김무성 행정 대표에게 교과서, 역사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우리 야당의 의견과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거대한 벽을 마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들의 그 역사 인식이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정말 막 캄캄절벽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의 집필자입니다. 또 역사학자들 대부분 다 좌파다. 대한민국의 역사 교과서들은 전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과서들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국가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역사 교과서의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가? 어떤 부분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단 말이냐? 사례를 들어달라. 사례를 들었는데 하나하나 다 사실이 아니죠. 예를 들면 주체사상을 가르칩니다. 우리 역사 교과서에 주체사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그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1인 숭배, 우상화, 독재, 권력 세습 이런 목적으로 악용되었다라고 다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이 교과서에 들어간 것은 이명박 정부가 만든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속에 그걸 다루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6.25 전쟁에 대해서 남북이 공동 책임이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교과서 예를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남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심지어 6.25 3일 전에 북한의 그 남침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작전 명령까지 교과서에 다 수록하고 있습니다.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가를 수립했다고 하지 않고 정부를 수립했다고 하니, 이거 대한민국 정통성을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법통은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48년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거죠. 정부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사용해 왔어요. 19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 수립 기념 행사도 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본 자료인지, 아주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거나 또는 과거의 자료거나 발췌된 자료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 참 암담하고 걱정이라고 느꼈어요. 그분들의 역사인식은 자기들만이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이 애국,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반역자거나 안 그러면 비애국자거나 그렇다고 인식합니다. 이렇게 애국을 우리만 하고 있다, 내만이 하고 있다 라는 사고가 바로 독재거든요. 거기에 광기까지 더해지면 그게 파시즘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걱정을 느꼈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국회의 입법 같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입법을 막아보겠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고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확정 고시하면 그것으로 고시가 끝나는 거죠. 방침이 결정돼 버리는 거죠. 이제는 저희가 국민 여론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훨씬 높습니다.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정교과서 반대한다는 말을 처음 하기 시작한 게 9월 초부터였습니다. 그때는 국정화에 대한 반대 찬성 여론이 더 높았어요. 꽤 높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반대 여론이 높아져서 10월 10일 무렵의 조사에서는 크로스가 돼서 반대 여론이 더 높아졌고, 지금은 갈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반대 운동도 효과가 있었겠지만, 특히 우리 역사학자들, 우리 대학 선생님들께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집필을 거부한, 그것이 저는 결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여기 대구는 아직도 찬성 여론이 좀 높습니다. 지방교세에는. 그래도 처음에는 찬성 여론이 월등 높다가 지금은 거의 근접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6대4 정도 높은 것 같아요. 이게 6대4가 아니라 7대3이 되고 8대2가 되고 9대1이 되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 저는 정부도 이 여론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길게 보고 있습니다. 고시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고시가 또 된다 해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시 되고 나면 집필 거부 운동 할 것이고요. 또 그 다음 단계에서는 다음 총선 때 이것을 총선의 이슈로 삼겠습니다. 우리 당이 승리해서 우리 당이 다수당이 돼서 아예 국정교과서 할 수 없는 입법을 하겠다라고 우리가 공약을 해서 국민들 지지를 받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 회동을 하면서 정말 그분들하고 역사 교과서를 내놓고 한번 독해를 하든지 토론을 하고 싶었어요. 지금 현재의 금민정 교과서들과 과거의 국정교과서 그리고 지난번에 정부가 무리하게 금민정 통과시키 다음에 각급 학교에 채택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던 그 교학사 교과서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서 축사를 하면서 극찬을 했던 그 역사 포럼의 그 뉴라이트 교과서 하나하나 내놓고 비교하고 그렇게 토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께서 그런 교과서들을 직접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광장에 그런 교과서들을 다 비교해서 검토할 수 있는 역사 체험관을 만들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예 버스에다가 그런 체험관 시설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역사 국정교과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우리 국민들 잘 이끌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역사학자들의 그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이병윤입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제 생각이 여러분께 잘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원론적으로 다 걸러진 문제고 학계뿐만 아니라 이제는 시민사회까지 그 부당성이 국정교과서의 부당성이 이미 상당 부분 확산되어 아까 문 대표님 말씀처럼 이 반대 여론이 훨씬 더 높아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는데 왜냐하면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아까 그 큰 벽을 대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 딱 맞습니다.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얘기, 역사 얘기를 하면서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듣고 누구에게서 역사를 배울 것이냐? 역사 교수에게 배운 역사 교사들의 얘기도 안 듣고 이게 배울 것이다. 교과서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사관을 통일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넓게 얘기하면 국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하나로 묶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거는 북한과 다를 게 없는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대해서 명분적 우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체사상과 교과서를 하나도 먹는 이 행위가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 그건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보면 알 일인데, 근데 왜 교과서 하나가 되느냐, 여기 이제 사학개헌 얘기도 나와야 되는데, 역사란 게 뭐냐, 이해치카의 얘기를 빌려서 역사란 건 뭐냐,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 또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현재 살고 있는 역사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다. 만약에 과거의 사실이 그대로 역사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역사 교수도 필요 없고 역사학자도 필요 없고 역사 선생도 필요 없고 그냥 과거의 자료를 그냥 고립돼 가지고 나눠주고 읽으라 그러면 됩니다. 근데 카의 얘기처럼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뭐 역사 철학자들이 다 한 얘기인데,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역사학자들의 시각이 다 다릅니다. 그건 우리의 얼굴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거와 똑같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식을 하나로 통일하려면 당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당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있다는 것은 정치를 생각하는 철학이 다르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책 방향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용인하고 있다니, 그거는 용납하면서 왜 교과서는 용납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문제가 처음 발의되었을 때 1913년 11월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 국정화의 발의가 되었을 때 우리 학계의, 죄송합니다만 이 좀 나이 든 사람, 퇴직한 교수를 원로 교수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원로 교수 16분이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또 한 16분이 문창극 씨 그 국무총리 지명됐을 때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 말하자면 이 정부의 역사관을 개탄하는 그런 또 성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이제 이게 행정 예고를 철회하라고 하는 또 원로 역사학자들의 성명이 나갔는데 거기에는 임 교수도 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명색이 원로 교수고 또 하나 평생을 역사를 가르쳤는데, 그리고 평생에 역사를 연구를 했고 역사 교처는 사범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역사 교사들을 제법 많이 길러냈습니다. 경대 한 40명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 교사들이 일선에서 좀 역사를 가르치고 있어요. 적어도 대구 경북에서는 저희 졸업생이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교사들이 하나의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 안 된다. 그 교사들마다 토론해보면 생각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얼굴이 다르고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거는 절대로 통제해서도 안 되고 통제될 수도 없는 거다. 근데 될 수 없는 거를 지금 되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 도로가 될 겁니다. 헛수고가 될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어느 한 분의 구미에 맞춰서 그분의 의지에 의해서 모두가 움직이고 있지만은 그분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으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래 되면 또 여기 계신 문 대표가 이끄시는 야당이 또 가령 정권을 잡는 그런 기회가 오지 말한 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 국정교과서가 그대로 유지되겠습니까? 과거 유신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국정교과서 그 뒤에 없었죠. 그래서 거민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민정도 결국 이 정부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교과서를 불량한 교과서라고 얘기하면 자기 부정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역사학계에 있어서 학회들도 대거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교수들은 뭐 거의 웬만한 교수들은 다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별히 참여하기가 곤란한 현실적인 여건에 처해 있는 분들이 들어가진 수는 있어도 아마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실 겁니다. 옆으로는 예, 옆으로는 임병 교수님. 아까 잠깐 한 가지 정정, 아까 1913년에 계셨는데
그 국사교과서 국정화가 2013년입니다. 2013년 제가 기억에 11월 12일에 16사람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거기에는 이제 그 주도하는 분이 이반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입니다. 그분이 제하고 나이가 같은데 그분이 주도하고 있고 그보다 연세 많은 분도 여러 분 계십니다. 예, 임명훈.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새삼스럽게 참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 역사학자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는 삶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을 살피고 그것을 바르게 갖고 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를 삶을 바로 알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역사학인데 그것을 이제 국정화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삶을 그 삶 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그것을 국가가 주도해서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뭐 일제하에 조선총독부에서나 하던 일이고 유신체제에서나 있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역사 서술을 어떻게 서술하느냐 이제 다양하게 서술되는데 그것이 편향되었다. 그것을 바르게 잡자. 그런 얘기를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제 말장난, 외변을 동원해서 그런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그야말로 이제 말장난에 불과하고 그런 것보다는 국가가 역사에 대한 인식과 교육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국민들의 역사를 배우는 교과서를 가지고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의 생각과 실천을 그것을 이제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이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왜 이 국정교과서가 되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어떤 사실 기술을 두고 어떻게 썼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구체적인 얘기이고 1차적으로 이제 국정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설사 이제 이렇게 뭐 유신 체제하에서 그랬듯이 국정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이제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뭐 오래 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국정화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리조차도 이제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스스로 자신을 얽어매는 이제 붙들어매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역사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제 실천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들 삶이 어떻게 있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지금 우리들 삶을 이제 얽어매고 질복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속이고 덮고 가리고 그것을 더욱더 이제 그러한 그 우리가 아무도 어린 이제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올바로 알지 못하게 기머거리고 이제 기머리가 되도록 하는 아무 판단이 없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것이 이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막아야 될 테고 또 이제 설사
국정화가 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은 뭐 지속될 것입니다. 김무진 네, 소개받은 김무진입니다. 문 대표님하고 같이 앉아서 커피 마시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기자 상대로 얘기하는 줄 몰랐습니다. 근데 뭐 못할 얘기가 아니니까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름이 두 자를 주는데 문제는 제가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워낙 정리 잘하시는 기자님들께서 정리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대로 두서없이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학교에서는 두 가지 전공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학자고 하나는 역사교육학자입니다. 아까 이병수 선생님께서 사범대학에 계셨다고 그러는데 이병수 선생님 역사학자십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교육가들을 교육자들을 길러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역사교육학을 예전에 교육론이라고 했는데 한 33년 동안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교육론에 관해서 한 30여 년 동안 아까 소장이라고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정말 반가웠는데 33년 된 소장입니다. 네.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좀 웃음을 사서 살자는 얘기인데 죽자고 덤비들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다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상식적이지 않아요. 문제는 얘기를 꺼낸 사람들이, 문제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몰상식한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대응하는 상식적이라 생각하는 우리한테도 있었습니다. 좀 이 부분부터 짚어야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몰상식한 사람은 항상 몰상식합니다. 근데 자신의 몰상식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칙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어저께 몇 분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뒤에 얘기하고 싶지만 잊어먹을까 봐 이제 깜빡깜빡 잊어먹었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 문제 중에 하나는 현재의 이 교과서 문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역사 교육을 옳게 받은 적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젊으신 분들은 그래도 좀 가까운 역사를 좀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 세대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내일 모레가 정년입니다. 를 포함해서 저보다 조금 연식이 더 되신 분들 보면은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대사라고 하는 과목도 최근에 생겼고 연구 성과도 최근에 4, 50년 동안 축적된 겁니다.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현대사 연구는 아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이 또래의 동기들이나 하는 그 윗대의 선배님들은 그 역사 모릅니다. 근데 어디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봐서 알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역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각각의 한 분은 저도 역시 제 삶을 살아왔듯이 그 사람은 자기 경험을 살아온 겁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경험에 대해서 그렇게 폭넓게 모릅니다. 그것 남의 경험을 잘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역사학자입니다. 괜히 남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게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역사 교육의 문제가 결국 이때 폭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안 배운 사람들에게 자꾸 무식하다고 얘기하면 실립니다. 결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나중에 생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당 대표가 저거 똑같은 사람 시던데 김한국에 시던데 역사교육을 언제 어디서 배웠을까? 그 얘기가 바로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이 역사교과서 다시 말하면 검정교과서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근거 그 종합보고서를 전 본 적이 없고 보도를 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관련되는 이 정당들에서
한두 가지 사항씩 흘리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주사를 흘렸고, 뭐 부정적인 생각, 그거 안 되면 또 다른 거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거 혹시 보셨습니까? 이 간단한 토론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 종합보고서 보셨습니까? 저쪽에 하시는 못 보셨죠? 거의 정보라면 저보다 대단히 폭넓은 발을 가지고 계실 텐데 못 봤답니다. 그럼 우리 뭘 가지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바, 그건 주장입니다. 누구도 그런 주장할 수 있어요. 저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 반나 찬성하는 사람도 아니고 새무슨당에서 주장하는 거 반나 부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고개 끄덕거립니다. 거의 고개 끄덕거리는 게 저답지만은 그래도 끄덕거리라고 애를 씁니다. 그것처럼 보고서 본 바도 없는데 지금 여태까지 허상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뭘 했어야 되는가? 민주당에는 이 자리에서 묻고 싶어요. 기회가 됐으니까. 언제 문재인 대표에게 이거 묻겠습니까? 당에서는 그동안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초치해가지고 교과서를 분석해 보셨습니까? 했어요? 그 종합적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저들의 문제 제기 사안에 따라서 쫓아가지 말고 종합적인 홍보전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형세는 문제 제기하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은 저기서 해야 되죠. 이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역사학하고 역사교육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 방식이 이 검정교과서가 문제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황하무의 부총리나 몇 사람들이 이 문제 제기 방식이 틀렸다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왜 틀렸는가?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 정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교육 문제입니다. 정말 나라가 걱정스럽고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역사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가 결코 교육적이라는 판단은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흘러나오는 편편의 정보들을 가지고는 그런 판단이 않습니다. 역사학자의 전문 중에 하나가 쪼가리 정보들을 모아서 하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그것이 교육적인 견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이제 문제죠.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이름 들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가 찍었거나 말거나 대통령은 확실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준을 좋아하시는데 과연 어떠한 교육의 원칙에 의해서 이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가? 나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오직 한 사람의 역사의식을 바꾸면 해결될 일을 온 국민의 역사의식을 바꾸려고 덤벼드는 건 아닌가? 이 걱정이 듭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의 역사의식만 정말 잘 가르쳤다고 하면 제가 가르치질 않았기 때문에 제 책임은 아니지만 역사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 책임을 느낍니다.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 다음에 문제가 제기돼가지고 진행되고 전개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검정교과서가 문제라고 하면은 그 문제를 책임자인 황하무의 교육부총리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책임 하에서 나왔습니까? 그 책임 안 물을 겁니까? 책임지는 사회에서 잘못된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대통령까지 걱정을 끼치게 하고 잘못 지어게 외국 돌아와서 공부를 보는 게 교과서 어떻게 됐냐 물어볼 정도의 관심을 갖게끔 했으면 그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서 교과서를 잘못 검증하고 그것을 통행시켰다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져야 되기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황하무에게 책임 물을 생각이 없습니다. 교과서는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역사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과서를 다루고 분석을 합니다. 발표를 시키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지금 제기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의 종류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도 떠들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정통성의 부정이고 국가의 부정. 그건 관점의 차이인데 그래서 더군다나 다양한 교과서 필요합니다. 국가관이 달라요. 저보고 이제 국가관이 약하다고 얘기해도 전 할 말이 없습니다. 91%의 학자가
좌파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안 끼기도 섭섭하고 좌파라고 그래도 뭐 할 말이 없지만 사실 부정적인 일들이 역사에 있고 긍정적인 일들도 그랬습니다. 그걸 균형 맞춰서 가르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역사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 김정배 씨가 얘기한 것 씨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연배가 높으시기 때문에 씨라고 존칭을 하는 겁니다. 김정배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학생들에게 사건을 가르쳐라. 사건 가르치죠. 또 하나 교육 목적을 잊고 있어요. 선생님 잘 아시잖아요. 교육은 왜 합니까? 역사교육은 사실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인 판단력을 갖도록 하는 것, 비판력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교육 목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 목적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다고 선언한 다음에 그럼 국사편찬위원장 발언을 내가 듣겠습니다. 책임자가 한 소리가 아니고 역사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는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좀 이 마당에서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천성의 입장을 가지고 냉철하게 역사학 혹은 역사교육의 입장에서 원칙에 서서 피차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고 일을 잘못 끌어갑니다. 흥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 흥분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흥분해서 얘기하지만 이 일 자체는 정말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다른 거는 좀 사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더 할 얘기가 있으면 뒤에 혹시 뒤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시죠. 박 대통령하고 담화하는 과정에서 패배주의적인 역사관은 안 된다. 그런 말이 나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 이분이 생각하는 패배주의라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 우리 역사의 어두운 그늘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밝은 것만 가르치고 장밋빛 환상만 보여주면 역사 교육이 되는가? 역사라는 것은 감고계금이라 옛 것을 거울 삼아서 오늘날을 경계한다. 징비록에 나오는 여기중이 비유환이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가지고 오늘 내일 미래를 경계한다. 과거를 거울 삼아가지고 오늘을 경계한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가, 어떤 점은 조금 모자랐는가, 이것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허물을 숨기면 안 된다. 이순신은 신인가? 신이 아니거든요. 이순신도 고민도 많았고 나중 일기에 보면 이순신이 만취한 경우도 많고 술이 취해가 넋두리도 하고 원균이 원망도 하고 험담도 하고 많이 해요. 인간이니까. 그리고 세종은 뭐 욕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뿌리 깊은 나무가 전 잘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 세종이 욕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랬는데 그 드라마 잘 만들었다 생각해요. 왜? 세종도 인간인데 화나면 욕 나오죠. 원차적 본능인데. 그리고 퇴계는 신입니까? 우리는 퇴계의 훌륭한 점만 가르치지 퇴계가 그 훌륭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고뇌하는 것은 왜 생각하나요? 퇴계가 밤잠 못 자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고뇌하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하는 그런 걸 가르쳐야 진짜 인간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인간 이순신을 알고 있고 인간 세종대왕을 알 수 있다. 그분들의 밝은 면만 가르쳐야 역사가 안 된다. 그런데 사실 우리 역사가 밝은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어두운 면을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패배주의라고 봐버리면은 이거는 역사의 한쪽만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진짜 역사는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 느낌이 그렇습니다. 예,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갈수록 중요한 이야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시간이 제한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우선 역사학자 세 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김부겸 최고도 참석을 하셨는데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말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세 분 또 빠뜨린 게 있으면은 좀 보충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원문 대표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우선 제가 조금 일정이 빡빡해서 늦어지니까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우리 문 대표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당 회담 이후에 나온 말씀을 쭉 오늘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정말 아까 목소리를 높이시던데 정말 얼마나 답답하셨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런 식으로 다짜고짜로 뭐 친일 논쟁이나 이렇게 가기 전에 제발 이 문제에 관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데 좀 전문가, 역사학자들한테 좀 맡겨라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정말 참 조금 안타까운 장면, 두 장면이 하나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최종 책임자인 교육부 장관께서 뭐 국정화 오래 하겠나? 한번 해보고 또 때되면 또 바꿀 건데 이런 이야기 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정옥자 선생님, 제가 마침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국사편찬위원장이셨습니다. 그 정옥자 선생님은 이런 거 뭐 좌, 진보니 보수니 하는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어제 그러셨잖아요. 그렇게 난리를 쳐봐야 한 2년 쓰고 그걸 왜 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건 결국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렇게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는 이런 수준의 그런 국가인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문 대표께서 다음으로 돌아가시면 이 문제에 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겠지만 저는 정말이지 양쪽이 오갈 데 없는 정말 외통수 싸움으로 좀 그렇게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도 한번 지금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구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다고 그러니까 우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은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고 그렇게 서로 편싸움을 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어이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이게 아까 세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역사라는 걸 어떻게 한 개인이나 몇몇 집단이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재단하고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대구의 많은 시민들의 인식도 다르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역사학자 세 분 중에 혹시 아까 빠뜨린 못다한 말씀 계시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30초. 1분 이내로. 예, 40초 쓸게요. 원론을 말씀드릴게요. 교과서를 선택하고 채택하는 것은 역사 교육의 내용 선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교육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역사 교육에 있어서의 내용 선정권은 교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교사에게 있습니다. 지금 다 잊고 있는 것이 거민정제, 국정제에 따지고 있습니다. 출발은 그렇게 자격증을 주면서 오랫동안 교육을 시킨 교사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선생님들이 그 역사 교육에 대한 내용 선정권을 1차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역사 교육의 입장에서 그 기준에서 내용을 선정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 사정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자유발행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거민정을 사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거민정은 준 국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집행되고 있는 것이. 이 거민정 때문에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며칠 전에 윤명석 선생님도 집필자 가운데서 한 분이었었던 국정교과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원고를 넘겼는데 다른 내용이 나의 집필 부분에 들어와 있더라. 아니라고 해도 그것이 교과서에 실리더라. 그거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지금에 있어서. 그리고 이것은 근현대사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시작인 고대사로부터 근현대사까지 역사에 관심 가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고대사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현대사 부분들. 어떤 특정 종교에서는 지금 교과서 내용에 특정 종교가 기술이 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 문제가 바로 해결할 것이 국정화의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일선학교의 현장 역사 교육을 감독하고 있는 것도 박근혜 정부, 교육부. 여기서 아이들에게 주체 사상을 가르쳤다면, 그런 교과서 내용으로 되어 있다면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고 물러나야죠. 교육부는 정말로 국가보안법 그 위반으로 뭔가 뭐 구속되든지 수사받든지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어쨌든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도 이 역사 국정교과서 이것은 과거 유신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국제적인 수치다. 라는 거 그렇게 인식하시고 역사 국정교과서에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생님들 좋은 말씀 저희가 앞으로 또 국민들 설득하고 또 저희가 반대운동 해 나가는데 저희가 참고로 참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